안녕 형들. 몬트리올 스크루잡 사건으로 인해 WWE는 물론 자신의 평판이 곤두박질치게 된 빈스 회장의 위기에 한창 끌어올랐던 WWE의 기세는 꺾이고 있었고, 레슬링 황제라는 칭호는 어느덧 무색해지며 초라해져만 가는 자신의 위상은 걷잡을 수 없었어. 마치 막다른 골목에 갇힌 듯한 느낌은 위기의 남자 빈스 회장을 다시 어두운 사무실 안으로 앉히고 말았어. 갖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빈스 회장. 맞았어. 프로레슬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토록 자신이 주구장창 주장하던 레슬링의 정의를 몸소 실천할 때가 온 것이었어. 이때부터 빈스 회장은 자신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팬들에게 갖은 어그로를 끄는 모습으로 링의 안주거리를 자처하게 되었어. 자신에게 반하는 레슬러들을 갖은 방법으로 못살게 굴거나 선수들과 규합하여 링 위를 장악하는 등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악덕 사장의 탄생. 이윽고 1997년 한 남자와 링에 올라 설전을 벌이던 그때 갑작스레 터진 스터너란 기술은 모든 관중의 동공을 흔들기에 충분했어. 그때 그 당시 기업의 수장에게 대들거나 방귀를 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이 빡빡이 아저씨는 한술 더 떠 빈스 회장을 갖은 방법으로 고탕을 먹이며 팬들의 간지러운 부위를 사정없이 긁어주었으니 이내 이것은 레슬링계의 메인 화제거리로 급부상하게 되었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유부리를 떠나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링 위를 종횡무진하는 모습은 떨어졌던 WWE의 인기를 다시 돌려놓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행보였어. 이때 또한 속사포 같은 갖은 입담으로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덜하기라는 스타의 탄생. 거기다 몸을 던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믹폴리의 존재. 굳건한 카리스마로 링 위를 종횡무진하였던 언더테이커까지. 마치 위기에 몰린 WWE를 구원해주기라도 하듯 혜성같이 나타난 구원 투수들의 활약은 WWE의 시청률을 점차 회복시켜 나갔어. 급기야는 믹폴리가 챔피언으로 등극한 그날, 월요일 밤에 시청률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된 WWE. 2001년 WWE가 WCW로 인수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며 링의 마지막 승자로 남게 된 빈스 맥맨의 자들의 등장에 침공은 생각외로 거셌고, 이에 딸이었던 스테파니 맥맨이 ECW를 인수하며 오빠에게 가세했으니 WWE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어. 오너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링의 역사상 최대의 이벤트. 이렇듯 파국으로 치닫는 부자 분영 안에 불꽃 튀는 마찰 속의 최후의 승자는 이 모습을 강 건너 바라보고 있는 팬들이라 말할 수 있겠어. 어찌되었던 이 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각 진영의 어벤져스를 모아 단판으로 승부를 보게 되었으니 이내 두 팀은 서바이버 시리즈 2001에서 만나며 뜨거운 격전을 벌이게 되었어. 경기 결과는 어떠했을까? 팀의 내부 분열로 인해 파국으로 치달았던 WWE. 점점 승기를 잡았던 연합팀의 승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찰나 빈스 맥맨의 회심의 스파이 커트 앵글의 벨트샷이 빛을 발하며 WWE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어. 아버지 빈스 맥맨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던 쉐인과 스테파니 맥맨, 이들은 모두 WWE의 팬들의 야유를 뒤로하며 스타디움을 떠나게 되었어. 이젠 바야흐로 맞이한 WWE의 평화의 시대, 다시 빈스 맥맨 체제로 회복된 WWE. 그러나 스티브 오스틴과 덜하게 시대가 아쉽게 흘러가며 새로운 아이콘을 구상해야 했던 빈스 맥맨이었어. 바야흐로 2005년 최대의 잔치 로얄 럼블. 한층 주가를 올리고 있던 괴물 레슬러 바티스타와 이때 떠오르는 스타 존시나만 남으며 격돌을 벌이는 그 순간, 바티스타의 승리로 끝나야 할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며 당황한 심판과 스텝 그리고 선수들이었어. 자칫 승자의 의미가 퇴색되며 오랜 준비를 한 대회가 망가질 찰나 설상가상으로 링으로 급하게 올라온 빈스 맥맨마저 부상을 입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애처로워 보였어. 로얄 럼블이라는 1년의 페이퍼뷰를 망쳐버리며 모든 것을 체념할 찰나 한 남자가 스타디움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으니 그 선수는 바로 존시나란 선수였어. 망친 각본을 이용해 팬들의 환호성을 일으켜 대회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렸고, 이윽고 순리대로 자신이 멋지게 퇴장을 당하며 2005년 로얄 럼블을 훌륭히 마무리할 수 있었지. 이를 가까이 지켜보았던 빈스 맥맨은 흡사 처음 헐크 호건을 만났을 때의 느낌을 방불케 하듯 위기 속에 재치를 발휘한 존시나라는 선수의 모습을 좀채 잊을 수가 없었어. 그의 눈썰미는 역시나 정확하였고, 이때부터 갖은 푸시를 주며 그를 스타로 발굴하였으니 어느덧 존시나라는 사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 2007년 레슬매니아 23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를 하며 화려한 삭발식을 거행하였던 즐거움을 뒤로하고
어느새 WWE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어. 한 시대의 스타였던 레슬러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그마저 목숨을 끊은 비운의 사건이 벌어지며 모든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준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어.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었고 과거 스테로이드 사건에 비견될 만한 위기에 빠진 레슬링 단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레슬링을 표방한 애티튜드 시대는 모든 레슬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황금기라 말할 수 있겠어. 그러나 반면에 뭔가 마음이 피폐해져만 갔던 레슬러들의 삶은 좀채 조명되지 않았고 레슬링계 뒷이야기로 숨겨져 왔던 어두운 현실 속에 이러한 끔찍한 일은 마치 예견되었는지도 모르겠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온 최고의 단체 WWE. 프로레슬링의 안부를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낸 참혹한 사건으로 레슬링에는 또다시 변화를 꾀하며 PG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어. 2010년 1997년 몬트리올 스쿠리잡 사건 이후 13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한 레슬러가 입장을 하며 팬들은 환호하고 있었어. 브렛 하트와 숀 마이클스가 한자리에 올라 화해를 하는 동시에 감격에 포옹을 했지만 그에게 도리어 로브로를 가격하며 또다시 빅엿을 먹이게 된 빈스 회장. 브렛 하트와 빈스 맥맨 간의 경합은 이후 더욱 고조가 되며 빈스라는 사내의 악독함은 다시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어. 이들은 이윽고 레슬매니아 26에서 만났고 브렛은 예전의 굴욕을 서류기나 하듯 빈스 회장에게 가진 매질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호쾌함을 전달하게 되었어. 그리고 1년 후인 2011년 한 남자가 입장로에 앉아 빈스 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급기야는 마이크가 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파만파 레슬링계의 회자가 되며 빈스 회장이란 사람을 다시 파헤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지. 이내 그 사내를 해고하며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게 된 CM 펑크. 이윽고 이들은 2012년 링에서 만나 뜨거운 격전을 벌였고 서로 죽도를 들며 으르렁대는 모습은 마치 사냥터를 놓고 버리는 야수들의 격돌을 연상케 하였어. 이후 개인적인 사업과 여러 일에 집중을 하다 근근히 모습을 보였고 가끔씩 나와 단장을 내장하거나 각본에 잠시 참여하는 등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빈스 맥맨. 2018년 오랜만에 스티브 오스틴과 링에 올라 맥주 파티를 벌였으나 이윽고 통쾌한 스터너를 맞으며 팬들에게 다시금 즐거움을 주게 된 빈스 회장이었어. 치 없이 모든 각본을 없애버리는 고집불통 회장님의 일화는 레슬러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일상 다반사였어. 최근에는 레슬러들에게 개인 유튜브 방송을 금지시키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가 무모한 푸시를 주며 오히려 이미지가 망가진 여러 레슬러들이 실제 존재하게 되었어. 보디빌딩, 미식축구, 미디어 사업 등 각종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거하게 말아드신 모습으로 프로레슬링밖에 모르는 바보라는 수식어를 다시금 입증하게 되었어. 자신의 얘기를 늘상 반박을 하며 반대를 했던 폴 헤이먼을 항상 옆에 두었던 빈스 맥맨. 폴 헤이먼은 주위의 아첨꾼들이 득실되는 사내 정치판 속에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친구와도 같았어. 히스패닉의 대표 스타 알베르토 델리오는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인종을 떠나서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주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빈스 회장을 꼽았어. 몬트리올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 빈스 맥맨.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를 정도로 후회 막심한 일이었어. 이후 브렛 하트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자 바로 전화를 걸며 위로를 해주었을 정도로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이윽고 2010년 레슬매니아에 그와 함께 링에 올라 온 관중이 보는 앞에서 일방적인 매질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날의 사건에 대한 벌을 다에게 받는 것 같았어. 그에게는 험난한 레슬링 인생을 같이 걸어왔던 친구가 한 명 있었지. 형들도 익히 잘하는 불멸의 레슬러, 바로 언더테이커였어. 갖은 WCW의 러브콜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WWE의 사나이. 레슬매니아 30 당일 언더테이커가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사상 처음으로 자리를 떠나며 그와 함께 앰뷸런스를 탔던 빈스 맥맨이었어. 그들이 가끔 백스테이지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 기관의 수장과 선수가 아닌 험난한 레슬링 세계를 걸어온 마치 오래된 친구와도 같았어. 빅맨 사랑꾼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선수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선수는 바로 수완턴밤 제프 하디였어. 모든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프를 적극 밀어주었지만 이내 그 기대를 저버리며 여러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는 모습으로 급기야는 회사 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 그러나 그에 대한 애정은 끊이지 않았고 이내 이런 관심과 컨택으로 제프는 레슬매니아 33에 멋지게 컴백을 하며
현재도 WWE에서 활약하게 되었어. 자식 교육은 굉장히 엄격하여 쉽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매서운 아버지 빈스 맥맨. 아들 쉐이 맥맨과 딸 스테파니를 그 험난한 링 위에 밀어 올리며 몸소 활동을 강요하였던 과거는 현재 그들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큰 몫으로 작용하게 되었어. 쉐이 맥맨이 46살이 되던 2016년 철장 꼭대기에서 다시 떨어져야 했던 레슬매니아 32. 경기 내내 마음을 졸이며 아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던 빈스 회장이었어. 이내 백스테이지에서 그를 품에 안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급기야는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어. 한 단체의 최고 권력자인 자신을 두들겨 패거나 가진 굴욕을 주는 데 있어 오히려 상대 선수를 격려하였고 자신에게 더한 굴욕적인 각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던 사나이. 때론 엉덩이의 얼굴을 기비어야 했고 때론 손이 발이 되듯 길어야 했으며 관주들 앞에서 문매를 맞는 등 가장 막장 각본을 수행하며 레슬링의 열기를 끌어올렸던 빈스 회장. 크리스 제리코가 WWE를 떠날 당시 우스갯소리로 그를 부러워했을 정도로 회장직을 맡은 이후 한 번을 쉬지 못하며 레슬링에 몰두하였던 지난 날들은 현재 팬들에게 링의 즐거움을 알리는 크나큰 선물로 남게 되었어. 언제고 레슬링계를 떠날 빈스 맥맨. 미운 털 고운 털이 박힌 한 사나이의 빈자리는 우리에겐 크나큰 그리움으로 남을런지도 모르겠어. 영원한 우리의 악덕 회장. 링 위에 사정없이 구르며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뜨거운 레슬링 인생을 우린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빈스 회장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